만약에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변론에 참여도 하지 않은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이 돼서 그러면 결정에는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명, 지금 8명 갖고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결론대로라면 지금의 어떤 다수 여론과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잖아요. 어쩌면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쯤 공지를 해갖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러면은 4월 18일이 지나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그다음에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럼 대선 때까지 기다리면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박 부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탄핵이 돼갖고 대선이 된다면은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 아마 초선 의원들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 이걸 가지고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게 내란이고 이게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실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실행한다면 분명히 무리한 그런 어떤 국회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거듭 우려를 표했듯이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야말로 이게 이제 헌정체제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마비되고 국가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일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통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한 달 이상 못 넘길 거라고 봐요.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고 아마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인도 그야말로 이제 추락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국회가 스스로 가진 권능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앞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헌재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바는 여야 합의입니다. 그러나 그 여야 합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위헌적이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기각은 됐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어쨌든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사유는 아니지만 위헌은 명백하다라고 네 분의 재판관이 얘기했고 한 분께서는 명백히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기각 결정을 내린 김복형 재판관도 시의성의 문제, 그 즉시 어쨌든 임명 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미 상당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거는 이제 명백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야당에서는 이제 공개적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지체됨으로 인해서 4월 18일 날 자칫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데다가 네. 원칙적으로 봤을 때도 9명의 완결체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고 지금 저렇게 최상목 대행에 이어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임명 거부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걸림돌이 없거든요. 네.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만 다수의 의사를 통해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게 합의입니다. 네. 그걸 부정하면은 이제 국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직무에 복귀한 상태에서 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거는 명백한 위헌 행위고 또다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무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지금 시점에 다시 탄핵하는 게 맞느냐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야당에서도. 그러나 4월 18일까지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해서 그야말로 헌재가 기능부전에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네. 그로 인해서 탄핵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국정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 최상목 대행에 이어서 네.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지금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내용과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구성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가처분 신청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두 내용은 이미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도 똑같은 지금 그 가처분과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렸었는데,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위헌이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부작위, 어떤 국가기관이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헌법재판소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결정해라라고 예를 들어서 지휘권을, 그러니까 이 후보자를 아예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최승호 권한대행의 그 가처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모두 다 함께 이것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지금 총리가 왜 하느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결정하게끔 압박을 넣겠다. 네.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곧 탄핵을 할 것 같은데, 그 탄핵 앞서서 빌드업이랄까요? 똑같은 내용이 나올지라도 위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민주당에선 재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본질은 윤석열입니다. 네. 지금 헌재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6표 이상이 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재판관들도 다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는 대로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하나의 고육지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정치사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헌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다시 한 번 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고, 모든 정치적 경쟁자들을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폭군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켜볼 수만 없다라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 지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 후보자 역시 국회 추천이잖아요. 각각 네. 이제 각 정당별로다가 당연히 성향과 이념, 지향성이 있을 텐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속내는 뭘까요? 반대하는 속내는 이미 박 위원장께서 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마은혁 후보자를 왜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저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후보자, 아까 그 재판관으로 임명시키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상하는 대로 5대 3이기 때문이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대 2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결정하면 됩니다. 4대 4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용과 각하가 4대 4라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서 5대 4가 되면 이미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대 2나 4대 4가 아니라 5대 3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서 이것을 6대 3으로 해야지만 탄핵이 된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거꾸로 국민의힘이나 혹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바라보죠.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 사안들을 계속
가결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하는데 그런 쟁점 법안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집어넣음으로써 완벽하게 어떤 인용이라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자신한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호김 의원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탄핵기가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 후보자의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요.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어요. 네. 지금도 8명이 평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은혁 판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저간의 사정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박 부원장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관들이 각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임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심과 사상의 자유 권한이고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변론에 참여도 하지 않은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이 돼서 그러면 결정에는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명, 지금 8명 갖고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결론대로라면 지금의 어떤 다수 여론과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잖아요. 어쩌면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쯤 공지를 해갖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러면은 4월 18일이 지나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그다음에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럼 대선 때까지 기다리면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박 부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탄핵이 돼갖고 대선이 된다면은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보수 지지층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뭐 일부는 반대했지만 일부에서는 이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동참했는데 네네. 그다음 들어온 정권을 보니까는 이거는 탄핵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은혁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줄탄핵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적으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대선까지 해갖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미 별로 힘이 없는 사법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정국은 그럼 안정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단순히 누구 편이다 누구 진영이다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건 잘못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박원석 의원님,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쿠데타를 선언한 것이라며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역으로 고발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뭐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국회에 무슨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뭐가 쿠데타하고 뭐가 내란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아마 초선 의원들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 이걸 가지고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네. 근데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게 내란이고 이게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실행될지도 모르겠지만 실행한다면 분명히 무리한 그런 어떤 국회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거듭 우려를 표했듯이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야말로 이게 이제 헌정 체제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마비되고 국가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일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통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한 달 이상 못 넘길 거라고 봐요.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고 아마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인도 그야말로 이제 추락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국회가 스스로 가진 권능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것이 더 부정적이냐 본다면은 저는 전자의 문제가 더 부정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내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를 이 국가 전체, 사회 전체에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도 그 실행 가능성을 이 계획을 하고 실행 가능성을 확정하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헌재를 향해서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쿠데타 내란 운운하는 게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고발한다 그래서 그게 고발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네.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해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정치는 완전히 양극단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끌고 들어간 이 정치 상황이 스스로 이 해법을 마련한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해법은 헌재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가 헌재의 빨리 선고. 결론을 네.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걸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무리 어떠한 그 상상력이 있더라도 또 촉구를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다. 이 금도는 상권 분립이라는 이것을 선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상상력에 의해서라도 국무회의 줄탄핵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행정부를 그냥 마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라고 형법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 국무위원을 전부 다 줄탄핵을 하면 국회의장이 모든 입법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무리 그게 촉구하는 아니라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압박을 넣는다면 정치권에서 무엇을 타협할 수 있고 무엇을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문제는 금도를 지키지 못하는 어떤 현재 상황, 이게 문제이죠. 박진영 부원장님, 야권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추진하면 한 대행이 자진 사퇴라는 초강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네.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 생길 경우에 한덕수 총리가 자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탄핵이 이게 쿠데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입니다. 쿠데타는 윤석열처럼 총칼 들고 헌법기관에 국회에 쳐들어오는 게 쿠데타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 못 내리는 그런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지금 장깨를 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총칼 들고 국회를 들어왔고 그걸 전 국민이 봤고 전 세계를 봤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참 경고사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어서 복귀한다면은 국민의힘에도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정우김 의원님, 일각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도 헌재가 아예 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검토하지 않은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하던데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중간에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었지만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사례는 제 기억에 따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 대행으로서는 또 아까도 헌법재판관이 각 진영에서 자기들하고 뭔가
그 가치에 있어서 부합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정치적 정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가정법적으로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결국은 우파 진영에서 두 사람이 임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마은혁 후보의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그러한 그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산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리한 쪽에서는 또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고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관계없이 또 밀어붙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4월 18일 전에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예측했던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하는 저간의 속사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번 주는 좀 기다려보고 고지가 나오는지 결정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헌법재판관 안에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